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희 어머니는 화교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중국에 가서 살거나 여의치 않으면 중국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죠. 그러다가 중국어 학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혀서 물어봤더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호기심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를 위로해준 사람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2020년에 출소했는데요. 몇 년 뒤에 다시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제 인생에 더없이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인 그녀에게 기댔고 결국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 부부는 아내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로 신뢰가 깨어졌으며 오랜 수감 생활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직장 동료가 깊은 관계가 된 걸로 알고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아내가 여러 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을 만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데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네. 또는 세월이 지나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을 이렇게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런 다양한 사유가 있을 때 네.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다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에게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분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구속소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아주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반적인 그런 아내 모습과 상당히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왔고요.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파탄의 책임은 사연자분과 배우자 모두에게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책임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쌍방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는 허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쌍방 유책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 청구,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게 될까요? 네,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사이에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데 그 귀책 사유가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일 경우에 그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가담자는 위자료 채무를 이행하고 다시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부 중 일방 배우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법정 용어는 좀 어려워서요. 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부인도 잘못이 있어서 법원에서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위자료 청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부인이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를 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같이 바람핀 거니까 내가 낸 위자료 반 줘라 이렇게 하면서 구상금 청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남편만 자기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부인에게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부인과 남편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부정행위나 이런 이혼 원인이 되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일들이 모여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이 전체적인 데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어느 한쪽에 이 파탄의 책임을 지을 수 없고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의 경우 결국은 이 사연자분과 사귄 직장 동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혼인 중에 외도를 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이제 본인의 외도와 상대방인 배우자의 구속 수감 등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서로 동등한 것으로 봐서 사연자분이 비록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쌍방 유책으로 이혼 청구는 허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서로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될 거고요.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면 사연자분의 직장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